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화성에서 인류가 살아가는 시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화성이 우주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급부상하면서 우리 정부도 중장기 화성 탐사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기술로 화성에 닿는 시대가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밤사이 북서풍을 타고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나쁨 수준까지 악화하지는 않겠지만 미세먼지의 영향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오는 2045년까지 우리 기술로 화성 궤도 진입과 착륙, 유인 탐사 역량을 키우는 화성 탐사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독자 발사 능력을 입증한 우리나라가 달을 넘어 화성으로 향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청이 2045년까지 20년에 걸친 중장기 화성 탐사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한 번에 화성에 도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기술로 궤도 진입부터 착륙, 탐사까지 단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먼저 누리호와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해 화성 궤도에 탐사선을 올리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또 화성 자원을 탐사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 공급 체계를 바탕으로 유인 탐사와 거주 기반을 구축하는 기술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기술로 이 화성에 가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 그간의 성과를 보면 지난 11월 말에 민간 주도의 민간과 협력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민간 주도의 우주 수송 능력이 좀 확보가 좀 됐다라고 저희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과 예산, 인력 측면에서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국제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에 국제탐사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국내 기술을 조기에 실증하고 글로벌 임무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대 중반까지 화성 궤도선을 확보하고 2045년 전후로 착륙과 무인 탐사를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45년의 자체적인 수송 능력과 착륙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서 화성 지표에서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국제 협력을 통해서 관련된 기술들을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화성. 정부는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5대 우주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한 10대 기술을 선정하고 선제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안전 긴급대응 챌린지를 열고 빌딩 포렌식 기술과 CCTV 분석, 방사능 흡착 등 10개 기술을 포함한 국민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추진 전략에는 10대 기술 외에도 산발적 사업 통합, 국민참여 R&D 플랫폼 도입, 전문 조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손글씨로 쓴 수학 풀이 과정을 채점하고 첨삭해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김태환 교수 연구팀은 손으로 쓴 수식과 그래프, 도형 등 답안의 필체와 배치를 자동으로 인식해 채점하는 수식 인식 시각 프롬프트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이중학습 기법을 AI 모델에 결합해 정답 유무뿐 아니라 풀이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왜 틀렸는지까지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복잡하게 나열된 정보를 자동으로 구조화할 수 있어 설계 도면을 분석하고 수기 기록물을 디지털화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 체결 가능성을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호주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는 호주도 미국 대통령이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해 별도 협정을 체결해 핵잠 추진에 나섰다는 겁니다. 호주의 경우는 미국의 원자력법의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의 어떤 합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 금지를 우회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별도 합의를 제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물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도 만나 핵잠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위 실장은 가던 길을 멈추고 북한과의 대화 추진을 위해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간에는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 지금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기회라면 기회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는 거고. 북미 대화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보지 않는다며 한반도 주요국과의 관계 진전에 이어 이번에는 유엔과도 접촉해 대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기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주도권 갈등은 NSC에서 토론을 거쳐 정리한 것이 이행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미 대화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B-21 폭격기와 닮은 무인기에 이어 이른바 드론 항모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미국도 드론 100만 양병 계획을 추진하며 중국과 무인기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경락고 밖으로 나온 가오리 형상의 기체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언뜻 보면 미군의 차세대 전략 폭격기 B-21 같지만 중국이 개발한 무인 정찰기 차이홍 7입니다.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정실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开始起飞，螺旋加力，开轮。 날개폭 27.3m, 최대 이륙 중량 8톤으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갖췄습니다. 마하 0.5의 속도로 16,000m 고고도 상공에서 16시간 동안 반경 2,000km를 정찰할 수 있습니다. 第一个呢就是高速突防，第二个呢它具有很强的隐身性能，这样就可以为有人机打前站。 중국은 앞서 드론 항모로 불리는 무인기 지우10도 처음 하늘로 띄웠습니다. 탑재 중량 6톤으로 소형 드론 100대를 싣고 36시간 동안 7,000km까지 날아가 작전을 펼 수 있습니다. 它那么高的挂载能力，可以挂载多样化的武器，既可以提高它的这个突防打击能力，也可以提高自己的生存能力。 이에 질세라 최근 미군도 하와이와 유럽에서 잇따라 벌인 드론 전투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 전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100만 드론 양성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염두에 둔 드론 전쟁 대비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대기 오염이 심각한 인도에서 겨울 안개까지 겹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0일 중 충돌 사고가 나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되는가 하면 초등학교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깊은 밤 뿌옇게 시야가 흐린 가운데 시뻘건 불길이 자동차들을 덮칩니다. 현지 시간 16일 새벽 4시쯤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마투라의 고속도로에서 버스 8대와 승용차 3대가 충돌했습니다. 자동차들이 연쇄 충돌하면서 큰 폭발음과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0여 명이 숨졌고 7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मैंने आया एक्सीडेंट भयंकर था आग बहुत तेज दौड़ चुकी थी 3 गाड़ियों में आग लग चुकी थी जब मैं आया तो उसमें 4-5 लोग फंसे थे मैंने उसको एक को निकाला उसमें से गाड़ी से अंदर से घुल के 부상자 가운데는 중상자도 많아 희생자는 더 늘 수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고 당시 심각한 대기 오염에 짙은 안개까지 겹치면서 시야가 매우 좋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에선 연일 심각한 대기 오염이 계속돼 한낮에도 짙은 먼지로 시야가 흐릿한 수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안개까지 겹치며 수도 뉴델리 인근은 이틀째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विजिबिलिटी बहुत कम हो गई कुछ दिख भी नहीं रहा है हम आए थे कल बाई कार तो कोहरे के कारण सब कोहरा इतना हो गया है पोल्यूशन इतना हो गया है कि पूरा ऐसे डलनेस हो गई कुछ दिख नहीं रहा है पूरा हम यहाँ इंडिया गेट आए तो इंडिया गेट 노스모그가 심각해 대기질이 매우 심각 단계로 악화하면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생들의 학교 수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인도 정부는 차량 홀짝제와 인공 강우를 시도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은 노약자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밤하늘에 대형 게임 스크린을 띄운 것 같은 이색 테트리스 대회가 두바이에서 열렸습니다. 화면 속 익숙한 게임 장면이 보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블록을 맞춰 쌓는 게임, 테트리스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장면, 게임 화면이 아닙니다. 밤하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게임 화면이 된 건데요. 더 놀라운 건 내려오는 블록들이 참가자들이 직접 조종하는 드론이라는 점입니다. 수천 대에 달하는 드론이 테트리스 블록이 되어 사람의 조작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올해로 출시 40주년을 맞은 테트리스를 기념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특별 대회인데요. 트로피는 튀르키예 선수가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 기자가 한글문화연대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쉬운 우리말 글 기자상 가온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시상은 신문과 방송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고 으뜸상 2명과 가온상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쉬운 우리말 글 기자상은 외국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 현직 기자와 논설위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23년 12월 시작해 올해로 3번째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허위 정보들이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에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표적으로 스쿨존 제한 속도가 시속 20km로 일괄 하향된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시속 30km 이내 원칙을 변경하거나 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 운전 연령 제한을 상향한다는 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AI 무인 단속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일부 허위 사실들이 섞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 GMO가 쓰였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완전 표시제가 내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내 수입과 소비가 많은 대두와 옥수수 관련 식품을 중심으로 GMO 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콩 GPT 국장이 등장했던 농식품부에 이어 식약처 업무보고에서도 유전자 변형식품 GMO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면 크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품질이 좋다든지 하는 건 일단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유전자 분석을 저희가 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하면 다 잡아낼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지금까진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음식에 GMO가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내년부턴 달라집니다. 성분이 남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썼다면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완전 표시제가 내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회는 앞서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식품위생심의위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품목은 GMO 표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식용이 허가된 GMO 6종 가운데 대두와 옥수수 1차 가공품이 중심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GMO인 콩으로 된장을 만드는 거는 지금까지는 GMO라고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GMO 완전 표시제라고 해서 그 공정에서 넌 GMO라고 할 수 없다. 네, 그 공정에서 있었던 건 다 식약처는 식품업계의 반대를 고려해 품목별로 유예 기간을 따로 둘 방침입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 우려를 감안해 비의도적 GMO 혼입 비율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팬데믹 유행에 대비해 최대 200일 내에 국산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신속 개발 플랫폼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임상 일상에 접어든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 mRNA 백신 개발을 집중 지원해 2028년까지 국산화를 완료하고 국가 예방접종 백신 국산화율도 27% 수준에서 2030년까지 36%로 높일 방침입니다. 또 감염병 위기 초기부터 전국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검사 관리 체계를 마련해 30일 내 검사가 이뤄지게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표본 감시 기관은 올해 300개에서 내년 80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광역 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중증 응급 환자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 환자 이송과 전원을 지휘하는 광역 상황실 인력을 120명에서 내년에 150명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또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역 의사제를, 2029년부터는 공공의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공공의대를 어디에 설치할지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7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는 곤돌라를 설치할 수 있을지 모레 판가름 납니다. 현재 케이블카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쟁점과 결과 여파를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을 60년 넘게 독점해온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냈습니다. 삭도공업은 48인승 캐빈 단 2대로 남산을 독점하고 있는데 국유지 사용료는 1년에 1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경쟁 없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뒤 여기에 등장한 남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케이블카를 타려면 한두 시간이나 기다려야 할 만큼 불편함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이런 독점 구조 폐해를 문제 삼을 정도입니다. 그 남산에 그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 60몇 년 동안 하고 있다면서요. 땅 짓고 헤엄치기로. 그 왜 거기서 특정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립니까? 그 아마 그 시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서울시는 이를 타개하고 공익을 위해서라도 곤돌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나를 수 있는 데다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도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단 5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시민의 이용 편의, 특히 이동 약자들의 편의, 그다음에 남산 생태 경관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공익성 측면에서도 꼭 승소 판결해 주길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삭도공업 측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바꾸면서 해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는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선고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과정의 적법성과 함께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승소하면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바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패소한다면 소송과 관계없이 곤돌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해달라고 촉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는 18일 새벽 0시부터 인천 영종도와 송도 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국토부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승용차와 2.5톤 미만 화물차 등 소형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10톤 이상 화물차 등 대형은 12,200원에서 4,500원으로,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됩니다. 지난 2009년 개통된 인천대교는 통행료가 제정 고속도로의 2.89배 수준으로 국내 민자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아 영종대교와 함께 요금 인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년 세대의 좌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전혀 이룰 수 없다고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초반의 자살률은 OECD 1위인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보다도 높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한국 청년의 삶을 분석한 보고서 내용을 전합니다. 사회적 독립을 준비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기인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데이터처의 첫 종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된 상태인 이른바 번아웃을 경험한 경우가 10명 중 3명에 이르렀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비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보다 경험률이 높았습니다. 기본적으로 10대 때부터 개인의 관심사를 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적었고, 그리고 사회로 진출하자마자 좀 바로 또 압박이 심한 분위기에서 또 살아남아야 하는. SNS를 통해서 이제 자신과 타인과의 비교가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뭐 자기 본인만의 페이스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직장이 있어도 일자리에 만족하는 경우가 36%에 그쳤습니다. 계층 이동의 희망도 크지 않습니다. 본인 노력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믿는 경우는 27.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늘었습니다. 특히 30대 초반은 10명 중 1명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대인 신뢰도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답한 경우가 청년층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가운데 31위에 불과했습니다. 발전을 하려면은 경쟁 시스템은 필요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발전한 단계에서도 그게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하는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특히 자살률은 심각합니다. 지난해 청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4.4명으로 1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29.5명으로 OECD 1위인 한국 전체 평균 29.1명을 넘어섰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은 25.8%로 지난 2000년보다 비중이 4배 늘었습니다. 30살에서 34살 사이 미혼율은 남성이 74.7%, 여성이 58%로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5개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재취업 승인 결정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이른바 관피아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 동안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심사와 취업 승인 심사 180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취업 심사 대상 180건 가운데 89.4%에 해당하는 161건이 취업 가능이나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았고 법무부, 환경부, 행안부, 교육부 순이었습니다. 경실련은 관피아 문제 근절을 위해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12월 1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